뉴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문가 톡톡에는 2024년 일리노이 한인공인회계사 신임 협회장이 되신 박형춘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신임 회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춘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에 신임 회장을 맡게 됐는데 또 워낙 그 전에 선배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2년 임기 동안 전통을 이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AI니 뭐 또 내년에 또 내년에 또 그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공유하면서 협회 분들과 공유하면서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금 보고 변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도 세금 보고 변동 사항 어떻게 되나요? 네네, 이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에 비해서 큰 변동은 많이 없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언급했듯이 내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 그 후보자가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트럼프 그 공약집에 보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그 발의했던 그 이제 IRA 그 Inflation Reduction Act에 있는 그런 그거를 다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 뭐 이런 것들 이제 7,500불씩 전기차를 샀을 경우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텍스 네. 크레딧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아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그 세법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어차피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랑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올해 좀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그 매년 이제 표준 공제라든지 뭐 또 이렇게 혜택 주는 부분들을 조금씩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큰 부분은 없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각 구간마다 그 세율이 있거든요. 네. 그 세율이 이제 각 구간의 그 세율에 대한 건 변동이 없는데 각 구간의 인컴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보통은 한 2에서 3% 정도 네. 그 각 구간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소득이 변동이 되는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한 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큰 변화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전년도에 비해서 내가 그 임금에 대한 인상이 없었다 그러면 네. 임금에 대한 인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세금이 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싱글인 경우에는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불 정도 증가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보고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배인 한 1,800불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싱글일 경우에는 13,850, 그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보고일 경우는 27,700불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변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기지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이 없고요. 모기지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별 공제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세제 개혁이 되면서 75만 불 그러니까 그 모기지 금액이 75만 불 이상이면 네. 그 모기지 이자를 공제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페이즈 아웃 된다 그러는데 이게 리밋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여전하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모기지 론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75만 불 이상에 초과하게 되면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인디비주얼 IRA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는 1년에 6,000불씩 적립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거죠. 네. 이제 그 금액이 인플레이션 조정해가지고 500불 증가해서 이제 6,500불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그 캐치업 컨트리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1,000불을 더 그 도네이션 그 컨트리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립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뭐 그거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401k가 있어요. 네. 이제 401k가 흔히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그 어퍼하는 그런 네. 이제 은퇴 계좌인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증가해서 22,500불까지 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HAC라고 해가지고 이제 Health Savings Account가 있는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도 조금 증가해가지고 그거는 뭐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뭐 싱글일 경우에는 뭐 50불 뭐 이제 그 합산 보고할 때 100불 정도 증가를 해서 뭐 네. 싱글일 경우에는 3,850불까지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그 합산 보고 할 경우에는 그 7,750불까지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에는 네네. 꼭 이용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적립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 예, 그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 있어하는 그 우리가 그 증여 상속세, 네. 증여 상속세에 대한 그 이그젬션,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이그젬션 금액이 이제 올해 또 증가해가지고 그 1,292만 불까지 라이프타임으로 이렇게 그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이렇게 그 증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세금이 이그젬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그 금액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그 또 이렇게 그 뭐 자녀분 한 분이나 뭐 지인분들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친척분들한테 그 기프트 텍스 리턴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전년도에는 16,000불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17,000불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불 정도 뭐 인플레이션 조정해서 증가해서 뭐 큰 임팩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이거는 이제 좀 그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트랜스퍼런시 액트라 그래가지고 2024년부터 이제 그 회사를 뭐 코퍼레이션이나 LLC를 셋업하게 되면 그 회사의 오너 인포메이션 또는 베네피셔리 인포메이션을 네. 다 디스클로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거를 9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이제 그 10,000불 정도 페널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회계사님들이나 또 새로 지금 스타트업 컴퍼니 뭐 스타트업 분들. 컴퍼니나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해가지고 2024년에 만약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회사 설립하고 나서 그 회사 뭐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추가로 그 회사의 오너에 대한 상세한 개인 정보, 개인 뭐 생년월일 뭐 저기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카피, 뭐 패스포트 카피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그 국무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좀 새로운 그런 그 저기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일이요. 네, 90일 안에 보고하셔야 네. 되고 2024년 이전에 그 설립했던 회사들 네.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제 보고를 하면 되는데 네. 2024년에 설립한 회사들은 바로 90일 안에 보고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추가 페이퍼워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거고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사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꼭 그 컴플라이언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곧 세금 보고 시즌이 네, 다가오는데 맞아요. 보통 네. 이제 그 이게 세금 파일링하고 나면 이제 텍스 리펀드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보통은 그 일렉트로닉으로 파일하고 그 은행으로 디렉트 디파짓 받을 경우에는 보통 21일 정도 안에 디렉트 디파짓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세금 보고 하시고 나서 보통은 뭐 1-2주 안에 뭐 맥시멈 3주 안에 디파짓 되니까 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리펀드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회계사님이랑 담당 회계사님 상의하셔가지고 그 스테러스를 한번 체크해보고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본인의 그 리펀드 스테러스를 실시간으로 스테러스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일단 뭐 큰 변동은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세율을 그 트럼프 때 이제 뭐 저기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낮췄는데 원래는 이거를 20
18%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네. 이제 그런 어려운 사항들 때문에 그냥 21%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율을 더 내리겠다. 지금 21%에서 18%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관련 크레딧, 그 그린 에너지 관련 크레딧들은 전부 다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그 우리 화석 에너지, 뭐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추럴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더 석탄 같은 거 더 파가지고 미국에 고용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아마 큰 그 세법에 대한 네, 변동이 이변이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와서 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할 이야기 좀 더 장시간을 할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팬데믹 이후 많은 법인들이 그 여러 주정부의 주 소득세 보고를 진행해야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이제 뭐 어제도 이제 저희 고객사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일리노이에서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메일이 와가지고 텍사스에서 편지를 받았다. 텍사스에 왜 세금 보고를 안 했냐는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왜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혹시 텍사스에 뭐 본인 회사에 직원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재고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으면 파일 안 해도 된다. 그냥 편지 써서 우리는 그 넥서스라는 게 이제 그 주와의 충분한 관계인데 우리는 넥서스가 없기 때문에 파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냥 답변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직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원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주에 우리의 직원이 있거나 우리의 재고가 있거나 우리의 사무실이 있게 되면 이제 그 넥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넥서스라는 거는 그 주와의 충분한 관계인데 그 주와의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텍사스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줬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네.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많은 그 뭐 IT 회사도 그렇고 네. 일반 회사들도 그렇고 이제 자택근무를 하게 해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굳이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네. 뭐 텍사스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직원이 텍사스에 있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텍사스라는 주에 넥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텍사스에 세금 보고 파일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때 이게 더 가속화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정부들이 그거를 또 마니터링 하거든요. 네. 주정부들이 마니터링 해가지고 우리 주에 니네들 직원이 있으면 파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주정부는 그거를 통해서 주 세수익을 올리는 거죠. 뭐 저희 다른 뭐 고객사 예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자동차 연구소가 있었는데 신차가 들어오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미 전역을 다니면서 신차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미시간에 있는데 이제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펜실베니아가 산악지대니까 산악지대 가서 막 한 달씩 있으면서 신차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펜실베니아 그 주세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펜실베니아는 모든 호텔들에 있는 그 폴리오를 찾아보니까 니네들 직원들이 펜실베니아 와가지고 막 보름씩 묵고 갔다. 그러면은 니네들 직원들이 우리 펜실베니아 와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니네들 회사가 우리 펜실베니아 주에 넥서스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세금 보고 파일을 해라. 뭐 이런 이제 편지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정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 주 그 세수익을 늘리는 거니까 요즘에 들어서 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담당 회계사님들 이야기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본인의 그 회사가 네. 타주에 뭐 사무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택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재고가 있다거나 요즘에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다 보면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재고가 뭐 뉴욕에 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넥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에 꼭 인컴텍스 파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많이 미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금 관련해서 좋은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